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마감 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이제 6시 23분, 마감 후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약간 처음엔 좀 심각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선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패 절차를 밟고 있거나 거래 정지가 들어간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못해서, 그런 회사 한 4개 정도만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을 한번 뽑아봅시다. 성안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특이한 점은 보시면, 이때 이미 다 알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은 되게 질이 안 좋게 끝났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자회사가 200억을 자금 횡령했어요. 그런데 오너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걸 알고 미리. 그래서 하한가를 간 거죠. 그렇다면 이 기사가 나온 날이 언제냐면 3월 4일 날 나왔죠. 그러니까 매도를 한 거는 아마 2월 말이나 뭐 그때쯤 했겠죠. 그러면은 한번 그때 주가를 한번 보시죠.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일봉을 보시면 대충 정확히 얘기해서 이 한가 가기 전 바로 이고점이라는 거죠. 이때 어디에선가 매도를 했겠죠. 대지주가. 어차피 이 횡령 사실은 아마 뭐 이 주식이 이렇게 갈 때 이 구간 어디에서는 알았겠죠. 이 구간 최소한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어디에서 이제 횡령이 터진 거를 알았겠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물량을 여기가 됐든 하여튼 이 구간에서 정리를 했겠죠. 대주주는. 그래서 이제 이게 퍼지면서 하한가를 가면서 벌써 이제 상패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서 매집을 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매집해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한 요만큼 올려놓고 여기서 설거지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정지가 된 거죠.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법정 싸움을 뭐 한 1, 2년 이상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우선은 돈은 없잖아요. 그럼 뭐 이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총도 447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 오너 사장이 얼마나 양아치냐면 자기네들은 이 구간에서 팔고 나왔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그것도 고가의 수익까지 다 챙기면서 이렇게 오던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사장들이나 그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전문가들 매수해서 좋게 뉴스를 내보낼 수도 있겠죠. 돈을 주고 기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식은 본인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완전 생양아치도 이 사장은 이거 진짜 이렇게 양아치난 이런 이제 여기 지금 걸린 이런 주식 최소한 이렇게 되면 개미들이 거의 다 갖고 있을 텐데 최소한 아무리 적은 주식이라도 한 3,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는 아마 이제 깡통 차는 거죠. 깡통 차는 거죠. 성안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뭐 앞으로 언급할 일이 없겠죠. 뉴와인들 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속기가 좋죠. 보시면 가격적으로 한번 뭔가 악재에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듯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속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요런 구간에서 항상 공시를 딱 내서 아웃이 되죠. 아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안을 한번 호환해 봤어요. 이런 주식을 언제 안 들어가야 되죠? 이런 주식들은 특히 상장 폐지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12월이나 1월 사이에 12월에서 1월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다 알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알죠. 근데 이거를 확인 사살을 언제 하죠? 3월 달에 하는 거죠. 3월에.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2020년도에 그 연도의 그 실적에 대한 거를
실적에 대한 결과는 결국 12월이나 1월 되면은 회사에서 대충 다 알죠. 예, 대충 알죠. 예, 그럼 이제 뭔가 장부를 꾸미고 뭐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그거를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제출한 다음에요. 이제 상장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미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번 이렇게 출렁이는 주식이 많아요. 대체로 1월 달에. 그랬다가 만약 실적이 진짜 개판이고 위험하다 하면 그랬는데 그게 그래도 부활이 가능하다 싶으면 또 3월 달에 이렇게 갔다가 또 확인 사살했다가 또 빠지고 또 뭐 이렇게 나중에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때 또 확인 사살을 3월 달에 발표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그래서 실적은 과거 일이에요. 3월 달에 발표함으로써 작년 거는 끝난 거야, 이제. 이제는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실적을 보는 거예요. 대체로 6개월 실적, 미리 실적을 보죠. 6개월 앞의 실적. 그래서 그랜저 검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면 한 분기 앞에, 3개월 앞에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적에 의한 거나 뭐 이런 거는 주로 6개월 전에 주가가 움직입니다. 선행해서. 그래서 선행해서 앞으로 올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랭효님이 어젯밤에 이제 오르비텍 적자 리스크가 걱정되지 않냐고 글을 썼다가 지우셨죠. 근데 그게 그렇게 글을 쓰면은 제가 저한테 이게 알람이 와서 다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랭이호님께서 오르비텍을 물론 제가 약간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 좀 수익이 나라고. 그런데 오르비텍을 이러한 걱정,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리스크 걱정을 만약에 하실 거면 매수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하기 전에, 그죠? 매수를 하기 전에 고려하고 이걸 내가 감내할 수 있겠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런 회사는 매수 안 할 거야. 나는 규칙이 있어. 내 나름대로 룰이 있어. 그러면 매수를 안 했어야 돼요, 오르비텍을. 근데 이걸 감내하면서 지금 매수한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에 꽤 돼요. 그런데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매수 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불안해서 하시는 거라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지금 그리고 어제 그 오르비텍 게시판에 뭐 실적도 안 보고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종목 토론실인가요? 거기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오죠. 이제 좀 개미들을 흔드는 그런 말인데 그런 거에 흔들리신다고 또 바로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한테 뭐 제가 그렇다고 그 랭이호님을 안정을 시키려면 이 부분 갖고도 한 3, 4시간은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기본 아닙니까? 자신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먹으려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장단점이 있겠죠. 삼성전자라고 단점이 없겠습니까? 예? 그 지배구조가 안 좋고, 예? 그런 거부터 삼성전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100%짜리, 장점만 100%인 진짜 이런 주식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우량주를 하셔야 돼요. 예? 이런 건 수익이, 뭐, 어쩔 때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있을 수가 없죠. 거의 뭐 떨어지거나, 뭐 약간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주식을 하려면 제 방에 오시면 안 돼요, 랭요님. 그러니까 랭요님은 만약에 이런 주식, 정말 안전하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하실 거면, 저의 구독자를 취소하시고, 무량회원도 취소를 하셔야 된다고. 예? 저는 이런 주식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 물론 적자였지만, 그거는 2020년도의 적자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적자 부분은 3월 달에 이제 그 감사 보고서가 적정으로 나오면서 모든 게 해소가 된 거예요. 그냥 해소가 됐고 이제는 앞으로 발생할 투자한 거, 오르비텍이 투자회사를 통해 투자했던 거에 대한 그 이익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간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현재 그 주식은
1,500원에서 1,000원 정도 가야지 맞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적자 투성이 회사가 왜 7,500원까지 올라가 있죠? 저는 이 주식을 3,000원대부터 봤어요. 3,000원.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을 4,000원에 산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 5개월 전에. 예? 저도 5,080원에 샀어요. 비싸게 산 게. 예?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달, 2달 정도 됐나?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중간에 들어오셔서 모르시는데, 계속 올라갔다고. 지금 한 더블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방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랭이오님처럼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고, 그런 분은 엄밀히 얘기하면 돈을 잃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사실은. 아니면은 자기의 그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투자했을 때 한 100만 원에서 대체로 한 500만 원 이렇게 적은 돈으로 자기가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 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의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걸로 투자를 해야지만 발을 뻗고 잘 수 있겠죠. 그죠? 투자를 해야지만. 그죠?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돈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다 날리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그 마음 다 이해해요. 야, 내 전 재산인데.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저를 자꾸 저한테 정답을 내놔라.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만약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흔들릴 수도 있죠. 그렇죠? 정말 재무가 안 좋네. 그리고 그 사람, 만약 그거를 보고 정리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중에 랭이오님은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 상승을 많이 할 수가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세요? 예? 댓글을 적을 때 생각을 하시라고요. 지금은 불안한 요인이 있어도 덮고 가면서 그거보다 더 큰 게 나오니까 아니 고수익을 먹으려면 그만큼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죠.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도박을 하라 주식이 도박인데 도박판에 들어와 놓고 예? 무슨 뭐 막말로 패가 퍼펙트 해야지만 그 죽지 않고 계속 고고하면서 계속 판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뻥카도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심리가 그렇게 흔들리면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적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뭐 랭이오님만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보고 이러면 상한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몇 천만 원, 예? 억 단위씩 그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거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매도 매수만 하고 돈 빼고 이것만 알고 그냥 그렇게 들어왔다가 털리고 나가는 거지 뭐 사실은. 근데 맹효님도 털리기 싫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예? 그러시다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제가 이건 그냥 뭐 그렇게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금액을 줄이시고 욕심을 좀 줄이시고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지금 애야 이빨이 없어. 근데 고기를 줘봤자 씹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랭이온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똑같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더 꼬라박지 말고 돈을 4월 달이나 당장 이제 오르비텍 끝나고 나면 아무리 내가 좋다고 외쳐도 돈을 진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시기 바래요. 예?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 매도 매수부터 기초급부터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오는 거가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어차피 그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거의 정확히 얘기하면 6개월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한 거라고. 짧게 얘기해도 5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이 5개월 때 처음 해봤을 때 나도 3,000원 후반대 받고
대체로 4,000원대부터 많이 샀단 말이지. 4,000원하고 5,000원대. 그런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들어온, 지금 뭐, 그러니까 한 2월이나 이때 들어온 사람들, 1월, 2월, 뭐, 요때 들어온 사람들은 최소한 6,000원에서 7,000원에 샀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쭉 되어 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불안하겠지. 어? 그러면 내 입장에선 그거지. 내가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막 들어오세요 뭐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어쩌다 우연히 그 검색하다가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연이죠, 인연. 인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리고 또 이 실력도 솔직히 말하면 뭐 1년 차, 뭐 몇 개월 차부터 뭐 10년도 되고 막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연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만 얘기해도 딱딱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뭐 저 밑바닥에 있는 기초까지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요. 솔직히 내가 보니까. 그럼 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해야 되냐 이거지. 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최소한 이 음식을 던져줬을 때 그거를 요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만 뭐 그렇게 돼야지만 하는 거지 뭐. 그게 안 되는데 자꾸 뭐 한마디로 이빨도 없는 애들한테 쇠고기를 구워서 줘도 걔네들이 그거 먹겠냐고. 응? 못 먹지. 종목을 말하기도 들었고 뭔가 이 정보를 얘기하기도 뭐해. 뭔가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이고 참. 여기까지 그냥 좀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했는데요. 그럼 또 다른 종목을 좀 보죠. 예. 예, 좋은 사람들이랑 우리한테 잘 알려진 주식이죠. 예,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 이 주식은 그래도 끝없이 하락을 했어요. 어차피 큰 세력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진 겁니다. 얘는 양호해요, 그래도. 얘는 양호하게 빠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지지선을 다 이탈했죠. 예, 거의 뭐 이 주식은 뭐 그냥 조용히 죽은 거예요. 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세우글로벌은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좋았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4억 4천 해서 그러니까 세우글로벌은 또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코스피라고요. 코스피고 영업이익도 증가했는데 내부 그 회계 그거를 거절이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세우글로벌은 좀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그게 차트에 또 녹아나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거의 몰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거의 이렇게 물론 좀 낌새는 이때부터 있었다고 봐야죠. 이때부터 낌새는 있었는데 장중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풍문에 의해서 그냥 쭉 밀어버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 털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때 기존에 있던 세력들은 다 털고 나가고 예, 이렇게 갔다가 설거지를 여기서 좀 한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 설거지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냥 유지되다가 결국 아웃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하한가 가버린 거죠. 세어글로벌은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회사가 될 줄 몰랐는데 완전 뒤통수죠. 예, 그렇죠. 세어글로벌이었습니다. 네, 루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2,500원대에서 뭐 1,700원 거의 엄청 빠졌죠. 그래서 지금 루멘스는 조금 늦게라도 뭐 하면 뭐 별 달거나 뭐 해서 경고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안 나온 거 보면 불안하죠. 예, 그래서 이 회사도 좀 불안한데 지금 뭐 성한 좋은 사람들 세어글로벌 루멘스로 또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에 코로나를 이제 겪었는데 유통회사나 의류회사나 뭐 지금 좋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뭐 이런 회사들이 과연 직원 월급을 주면서 제대로 유지됐을까요?
지금 이 대출로 그냥 연명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 회사들 잘 들어가야 돼요. 예. 그냥 뒤통수 딱 맞는다고요. 내년에는 또 더 나오겠죠. 예. 올해까지 이렇게 되면 2년 동안 버틸 회사들이 몇 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선은 수익보다는 만약 주식을 한다면 3월 달에 정말 더 조심해야 돼요. 올해도 지금 이렇게 뒤통수를 계속 맞는데 주식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짜리 하나 맞으면 그 반대 매매에서 그 다음에 또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한 번 더 가서 반토막이 딱 이틀 만에 나는 거예요.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나요. 예. 그게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루멘스까지 얘기했고요. 대한그린파워는 근데 회생을 했어요. 대한그린파워는 이제 대한그린 에너지가 그나마 이제 출자나 이런 걸 해서 대주주로 들어오면서 그 풍력회사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관리 종목이 됐어요. 관리 종목이 돼서 별을 달았죠. 그럼 관리 종목을 다른 날이 언제냐면요. 어제예요, 어제. 근데 어제 13%가 상승했어요. 13%.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리 종목을 다른 날에 이렇게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쭉 빼야 되겠죠. 이 정도도 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런데 왜 이게 13%를 상승했을까요? 얘는 이제 탈바꿈을 한 거죠. 우선 이 주식을 한번 대충 내용을 바르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이 급락이 나왔죠. 이때 아마 루머로다가 관리 종목을 간다라는 얘기가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세력이라고 그럴까, 뭐 개인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탈을 한 거죠. 여기서 차익을 보고.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살렸죠. 그리고 관리 종목이 나오는 날 다시 이렇게 빠져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위로. 그러면서 오늘은 최고가를 또 뚫었어요. 이 최고가를 뚫었다는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얘는 간단한 거죠. 예.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거서 예? 이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도 말했죠. 2020년도의 실적이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2021년의 실적인데 이게 지금 해상풍력을 국가에서 엄청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고를 판 다음에 예? 이때부터 시작한 이 상승은 이 2001년도 실적이 반영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아예 이때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봐야죠. 어제 같은 경우. 제대로 악재가 해소가 된 거예요. 확인 사살을 당한 건데 그게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풀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잘 봐야 된다고. 주식에서는 과거는 이때 치명타를 매기는 뭐 거절이나 의결거절이나 한정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는 그 이후부터 올해는 실적이 좋겠다 싶으면 계속 올라간다고 이제. 네? 그런 겁니다, 주식은. 과거는 이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때는 항상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 어차피 실적은 이때 다 안다고, 이 구간에서 벌써. 알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뭐 이 구간에서 뭐 빼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기사로다가 증명이 돼 있다고. 기사를 한번 봐봐요, 기사. 자, 기사로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보시면 관리 종목 지정 대한그린파워 작년 4분기 흑자 올해 실적 계산 이렇게 했잖아요. 관리 종목 탈피 자신감 밝혀. 기존 사업, 과거 사업 2020년까지 사업 부진으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지만 그렇죠? 신사업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이거 구조로 4분기 흑자 구조 전환. 그래서 올해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을 하겠다. 이게 주식쟁이들이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사로 나와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 앞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주가를 막 띄우는 거라고. 네? 그래서 관리 종목 다른 주식을 왜 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건 과거에 의해서 자랐던 거고, 관리 종목이지만 대한그린파워는 사실은 여윳돈이 있으면 조정 줄 때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근데 관리 종목이라고 딴 사람도 보고 사라 그래 봐. 그러면 야, 관리 종목을 누가 하냐? 그러나 이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해상 풍력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이 얘기만 해도 오르비텍처럼 한 적어도 한 최소 짧게도 20분 정도는 떠들 만한 내용이 있어요. 대한그린파워도 다 이렇게 준비는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량 회원들부터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도 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뭐야 관리 종목이라도 대한그린파워텍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조정시 매수. 물론 리스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물러나면서 이 풍력 사업을 대규모 풍력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만약에 안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게 정책주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정책주.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리스크를 안는 거죠. 그거는 뭐 나중에 일일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이것도 그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이라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의해서 붙은 건데 앞으로 좋아진다면 관리 종목도 그게 뭐 좋아지는데 뭐 조금밖에 안 좋아진다 하면 매력이 없지만 엄청난 뭔가 정책에 의해서 그 수익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선 원풍물산은요. 지금 이 차트를 꺼낸 이유는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 빨리 일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올리는 거 보면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뭐 매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뺀다? 아, 이건 최악입니다. 이건 최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팍 꺾이고 또 다시 여기서 이렇게 또 꺾일 수도 있는, 물론 이거는 여기서는 안 꺾이겠지만 이런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이런 차트가 이제 나올 거냐면 4월 이후에 이런 차트들이 잘하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종목들이 올랐던 주식들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좀 잘 보세요. 이런 차트들이 4월 이후에 지금 월봉으로 5개 세트를 다 만들거나 뭐 이런 좀 급등했던 주식들 있죠? 그런 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물론 4월에 잡아준다면 뭐 조금 한두 달 미뤄질 수는 있지만 어차피 4월이 됐던 공매도가 5월달 시행된 이후 6월부터라도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계속 계단식 하락하는 차트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라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잘 아시라고. 여기서 끊을지, 여기서 끊을지, 여기서 끊을지, 여기서 끊을지. 예? 종합지수가 분명히 하반기나 뭐 빠르면 4월이고 늦어지면 뭐 7월이든 뭐 이럴 때쯤 되면 슬슬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풍물산 차트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식의 차트가 많아질 겁니다. 네, 미래 ING도 한번 보죠. 일봉에서 딱 하나만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도지 나와서 속였죠. 또 도지 나와서 여기서 속였죠. 또 도지 나와서 또 속였죠. 또 도지 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속였어요. 네. 내일은 지금 날짜가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거래일로서. 그래서 월봉을 만약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려면 내일은 이렇게 가야 돼요. 내일부터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오늘 조금 올랐죠. 내일은 긍정적입니다. 요번에도 속일까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음 달로 넘기는데 다음 달로 넘기면 차트가 또 다르게 해석해져야 돼요. 월봉을. 그래서 미래 ING는 아직까지 이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미래 ING였습니다. 대성엘텍을 한번 보죠. 대성엘텍. 좋죠? 좋죠. 좋습니다. 보시면은 대성엘텍이 주봉상
주봉상 뭔가 이 밴더를 뚫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내라고 한번 기대해보죠. 예, 그렇죠? 예, 대성 엘텍이었습니다. 뭔가 현대모비스나 이런 데랑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대성 엘텍도 이제 좀씩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잉크테크예요. 예, 잉크테크 역시 계속 우상향을 하죠. 예상했듯이 제가 이때 매도를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죠. 아직 이 기울기가 아직 이렇게 서야 되기 때문에 잉크테크 더 갑니다. 잉크테크였습니다. 네, 현대 퓨처넷이죠.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자, 일봉 보시면 2차 상승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2차 상승을 조만간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든 다음 금요일이든 할 것 같습니다. 예, 현대 퓨처넷 그 전기차 그 충전도 사업을 뭐 좀 그게 좀 아무래도 신사업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 퓨처넷이었습니다. 네, KBTU 역시도 오늘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서 갑자기 시그널을 팍 줘버렸죠. 예, 역시 올리려고 그래요. 예, 계속 붙잡고 계세요. 지금 얘기하는 대성헬텍, 잉크테크, 현대퓨처넷, KBTU 이런 주식들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려고 그러죠. 예, 우상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잡고 계세요. 이런 주식은 어,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들어가도 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KPTU였습니다. 네, 푸드웰도 드디어 오늘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올렸죠. 그러면서 차트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자, 일봉 한번 보시면 그렇죠? 조정 구간을 이렇게 계속 조정을 주다가 예, 오늘 올렸죠. 내일 기대가 됩니다. 예, 내일 기대가 돼요. 푸드웰도 한번 올릴 겁니다. 계속 여기서 이렇게 갈 듯 하다가 또 눌렀죠. 예, 요번에는 또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푸드웰이었습니다. 네, IA 네트워크스 한번 보죠. IA 네트워크스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죠. 결국 이런 이제 조정 구간을 벗어나서 이 밴더를 지금 계속 살리고 있죠. 예, 조만간 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IA 네트워크스였습니다. 우상향 중이고 앞으로 더 갈 거예요. 예, 네오팩트죠. 예, 네오팩트도 지금부터 슬슬 들어가야 될 시점이 왔어요. 예, 그래서 예상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조금씩 돌리죠. 돌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격적으로 싸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구간들을 좀 가면서 이 이격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이평선들의. 그래서 네오팩트도 한번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좀씩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오팩트였습니다. 예, 제가 앞에 좀 이제 랭요님에 대한 좀 그런 이제 약간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약간 좀 길어져서 그런데 오늘 이 향후 오르비텍 주가 전망도 요거에 대한 거를 조금 해드릴게요. 물론 이제 조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오르비텍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시세를 주냐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랭요님은 봤는데도 어떻게 그런 막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이해를 못하겠네. 오르비텍은요, 2019년 인터베스트 4차 산업혁명 투자조합 2예요, 2. 요거하고 플러스 오비트 6호 신기술 투자조합. 그러니까 2019년에 요 두 군데, 요 두 개가 200억하고 169억을 제3자 배정으로 해서 요 바이오노트 지분을 투자했다는 거죠. 유상증자서 증자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169억이라는 돈이 있죠. 오비트 6호 신기술 투자조합. 요 오비트 6호 신기술 투자조합 요 169억에는 신한투자 한국투자증권 동구바이오제약이 30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69억에서 저기 요 회사들이 투자한 30억을 빼면 얼마죠? 30억을 빼면 139억이죠. 그죠? 이 139억, 이 돈에 대해서 이 오르비텍의 자회사인 뭐죠? 오비스 파트너스인가요? 예, 그 회사, 199% 자회사입니다. 예, 오비스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는 오르비텍에, 그러니까 오르비텍이 실질적으로 완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회사가 139억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돈, 그러니까 결국 총 합치면 이게 뭐 369억이겠죠. 이렇게 두 개, 여기에 돈 중에서 139억이 바로 오르비텍이 실질적으로 투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돈이라는 거죠. 오비트 파트너스인가요? 뭐 거기를 통해서. 그래서 바이오노트의 지분을 139억 원어치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바이오노트라는 회사는 뭐냐? 우선 조용식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조용식 회장이 서울대 농가인가고 하여튼 거기 나오신 분인데 나이도 많으신데 이 바이오노트와 바이오센스라는 두 회사를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분이 바이오노트는 35.11%, SD 바이오센스는 54.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노트는 이제 동물 진단 시약 및 키트 개발업체로 SD 바이오센스의 2대 주주, 요 회사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26.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 구조라고 봐야죠. 이렇게 순환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노트가 SD 바이오센스의 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1대 주주는 조용식 회장님이 1대 주주고요. 2대 주주는 바이오노트가 되겠죠. 그래요. 근데 이 바이오노트도 대단해요. 2020년 순이익이 2019년에는 뭐 몇백억밖에 안 됐는데 몇백억도 안 됐죠. 근데 5,500억이 됐어요. 순이익만. 엄청나죠. 배당을 8,500억씩 하고요. 지금 장외시장에 있는데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1대 15, 한 주 갖고 있으면 15주를 줬어요. 15주. 그러니까 오르비텍이 갖고 있는 이 139억이 지금 거의 주식수가 15배가 올라갔겠죠. 그죠? 엄청난 겁니다. 오르비텍은 이걸로도 지금 무상증자 15주씩 받은 걸로 해서 지금 또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간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그런데 요번에 SD 바이오센스가 3월 말이나 4월 달에 상장은 4월에 하겠죠? 근데 상장 통과는 3월 말이나 뭐 4월 초에 되겠죠. 그런데 이 SD 바이오센스는 이제 1조 5천억에 작년에 매출을 했고요. 2020년에 영업이익이 8천억, 순이익이 6천억. 순이익 6천억이면요. 예? 와, 웬만한 우리 상장 코스피 회사 중에 몇 위에 들지? 50위 안에 드나? 엄청난 회사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순이익 600, 6천억을 내려는 우리나라 회사가 뭐 그렇게 많나요? 예, 이거 대어입니다, 대어. 그래서 이게 상장 시 10조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어쨌든 10조 정도라고요. 그래서 2020년 4월에 상장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얘가 상장을 하죠. 예? 그게 바로 2020년 4월이죠. 이때 한번 1차 상승 펌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이오노트도 올해 상반기에 상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상장사는 뭐 NH증권인가 뭐 해놨는데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진 않았는데 조만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예상되는 게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5월에 상장하면 가장 좋아요. 5월에 상장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오르비텍은 얘한테 투자를 한 거죠. 예? 오르비 파트너스, 오비트 파트너스를 통해서. 그러면 이 바이오노트가 상장을 하면서 이게 뻥튀기가 되는 게 한번 다시 그려드리면 얘가 요번에 상장하면서 뻥튀기가 되죠. 근데 이게 또 한 번 뻥튀기가 될 때가 요 시기에 온다는 거죠. 그때 2차 뻥튀기 또 나온다는 거죠. 바이오노트가 또 한 번 뻥튀기가 되겠죠. 상장을 하면 어쨌든 돈도 들어오면서 그 뭔가 한마디로 그 회사 가치가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10배가 될 수 있고 막 그 나름대로의 그 캐파에 의해서. 그래서 상장이 주식회사 하는 사람들은 목적일 수도 있다고. 상장하면서 돈을 싹 빨아들인다고. 그러니까 회사를 상장시키고 운영하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비상장을 상장시키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그동안에 그 모든 걸 보상받을 수 있고 직원들한테 그래서 주식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장이 대박인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텀이 발생하지, 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예상이. 이 텀 동안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뭐, 횡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면, 또다시 이 바이오노트가 상장할 때 또 먹어야 된다는 거야, 오르비텍은. 그때 또 뻥튀기가 돼.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좀 얘기를 해줬던 건데, 이거를 들었는데 어떻게, 오르비텍이 적자인데, 혹시 그거 리스크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이 회사가 지금 1,500억이나 1,700억 되나? 이 정도의 회사인데, 예? 이 투자 지분이 요 139억이죠? 예, 139억을 투자한 게 최소한 몇 천억 이상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한 번 튀겨지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또 무상증자로 한번 튀겨졌고요. 튀겨졌어요, 이만큼. SD바이오 센서가 투자하면서 바이오노트가 또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또 한번 뻥튀기가 돼요. 그 다음에 바이오노트가 또 상장하면서 얘가 또 뻥튀기가 되겠죠? 네, 뻥튀기가 돼요. 도대체 오르비텍의 끝은 얼마일까요? 물론 여기서 딴지를 걸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이 주식하면서 나도 처음 봐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주식을 인생 주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인생 주식.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주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5개월 전부터 매수를 외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딴 거에서 다 털려도. 그래서 이 주식은 그냥 2차 상승까지 꼭 갖고 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털었다가 뭐 다시 뭐 여기서 또 산다던가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나 역시도 알아서 하겠지. 1차 상승에 좀 정리했다가 나중에 빠지면 또 산다던가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2차 상승까지 먹고 나와야지만 제대로 먹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얘기해줘도 뭐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오르비텍 적자 리스크 어떻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쨌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